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 거래소 비트겟에서요 신규 유저를 대상으로 이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가입한 다음에 이제 첫 거래를 하시게 되면 $120, 그러니까 약 17만 원 정도의 에어드랍과 증정금을 지급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보너스 혜택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란 상단에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나서 한번 참고하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소식을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트럼프와 그 바이든이 서로 이제 그 TV 토론을 했어요. 대선 토론. 그 대선 토론에서는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는 일체 서로 꺼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서로 꺼내지 않았는데 이 암호화폐가 이제 대선에서 최고의 지금 쟁점이 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 그 트럼프와 바이든 그 대선의 당락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이 지금 박빙이에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27일 날 그 토론회 하기 전에, TV 토론회 하기 전에요. 거기에서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살짝 높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41.1%, 바이든 대통령은 40.9%, 그러니까 0.2% 정도 앞섰죠. 트럼프가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바이든은 수세에 몰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쪽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확히 본 거예요. 이 암호화폐 친 미국의 그 인구들이, 미국의 유권자들이 바로 그 대선의 당락을 가르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트럼프 쪽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럼 바이든은 그것을 모를까요? 바이든도 역시 그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그 트럼프가 먼저 치고 나왔어요. 암호화폐를 자기가 엄청나게 앞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라는 것을 치고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여기에 질세라 바이든도 이제 따라서 앞으로 암호화폐 우호적인 정책으로 나갈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입장을 선회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를 따라가는 형국이 돼가지고서는 암호화폐를 둘 다 지지한다고 해도 트럼프가 더 우세하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죠. 트럼프가 이제 먼저 치고 나왔으니까요, 암호화폐를.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쟁자가 하는 그런 정책을 뒤따라가서는 승산이 없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대선이 가까워가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쪽으로 했다고 해서 그 정도만 딱 해가지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정도로만 그 트럼프를 뒤따라가는 모습들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가지고서는 유권자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진짜로 육성해줄 사람은 트럼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막판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보다 더 강력하게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야 트럼프의 뒤를 쫓아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암호화폐를 앞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대선 후보로 비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선을 치르기 전에 이 막판에는 이 암호화폐를 놓고 서로 누가 암호화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육성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냐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를 더욱더 육성하는 그런 정책, 그런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부분에서는 공약을 내거는 부분에서는 좀 더 유리한 게 누구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죠. 현재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요. 현재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당장에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장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실제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암호화폐를 옹호하고 지지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리플과 SC 간의 소송 결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SEC를 통해서 리플과 SEC 간의 소송 결론을 리플 회사 측에서 불만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합의를 해주고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조만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리플 회사와 리플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내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엄청 다들 기뻐하겠죠. 왜냐면 리플이라는 코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을 빼고 나머지가 다 이제 그 알트코인인데 그 알트코인의 완전 대표 주자인 리플이 소송에 걸려 있다 보니까 다른 암호화폐를 가진 사람들도 다들 이제 불안해하고 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리플이 이제 소송에서 지게 되거나 그러면 다른 주요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그 외의 모든 암호화폐들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SEC를 통해서 조만간
리플이 불만이 없을 정도의 그런 합의로 이 소송을 끝내버린다면, 그러니까 이제 리플만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 SEC 쪽도 뭐 큰 손해 보지 않고 체면 세우고 뭐 그렇게 서로 좋은 쪽으로 소송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 지금 대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와 SEC는 바로 그런 발표를 할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봐요. 마쿠에서. 그러니까 리플과 SEC 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마쿠에서 어떤 얘기가 다 됐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제 대선일인 11월 5일 날 그때 유권자들의 표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지금 조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그것이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조만간 리플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소식을 하나 보시면 일부 변호사들 SEC와 리플 소송이 여전히 합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소식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요. 자, 27일 현지 시간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아주 저명한 변호사들이 리플과 SEC 간에 여전히 합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렇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비해서 제레미 호건이라는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제 친리플 변호사이죠. 이 사람은 리플의 최근 승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리라면 작년 7월 13일 날 토레스 판사가 리플에게 이제 유리한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리플의 최근 승리에도 불구하고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대요. 뭔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뭐 리플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친 리플 변호사예요. 뭐 이 사람들 말이 뭐 맞아 떨어질 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라는 사람의 얘기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은 뭐 합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일 뿐이죠. 제가 보기에는 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가 합의를 안 하고 무슨 어떤 판결로 갈 가능성이 적죠. 자, 그리고 또 말이죠. 전 SEC 암호화폐 규제 책임자인 뭐 크리스티나 리트먼이라는 사람이 SEC가 리플의 증권 지위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7월 13일 토레스 판사가 했던 판결,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줬었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SEC가 대선을 앞두고 지금 항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뭐 육성하는 쪽으로,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기로 했는데 무슨 또 항소를 하고 뭐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이죠. 설령 조만간 어떤 합의가 되지 않고 어떤 판결이 나와가지고 또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조만간 그렇게 될지라도 SEC 측에서 이걸 놓고 또 항소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바이든 정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뭐 항소를 하고 그러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하겠죠. 암호화폐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데 뭐 거기서 또 항소를 하겠어요, SEC가. 자, 그렇고요.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최종 판결은 8월이나 9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이제 11월 선거로 인해서 좀 더 지연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 틀려요. 11월 선거로 인해 가지고 그때 딱 당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유권자들의 표심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가 아무리 좋은 결론을 내려서 이제 소송을 리플과 이제 리플 투자자들에게 이제 유리한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유권자들의 표심이 갑자기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11월 선거로 인해서 뭐 8월 9월도 아니고 그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에요. 뭐 이 사람들이 변호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 아니라 뭐 세상의 유력 인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이러쿵저러쿵 한 얘기들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소송 판결, 최종 판결이 만약에 나온다면, 합의가 안 되고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이 뭐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판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고요. 합의도 마찬가지예요. 합의도 갑자기 뭐 여러분이 방심하는 사이에 당장 몇 시간 뒤에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또는 며칠 뒤라도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죠. 그것은 지금 그들의 전략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 눈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합의가 될지 소송 판결이 될지 또 그 소송에 대한 어떤 결과, 합의의 결과 이런 것들의 발표가 언제가 될지 등등등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SEC와 이제 리플 사이에 마쿠에서 어떤 합의를 해놓은 상태라면 SEC와 리플 그 당사자들밖에는 모르겠죠. 자,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요. 한편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고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물러날 경우,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면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물러나야 되겠죠. 물론 임기는 말이죠. 임기는 그 SEC 위원장이 임기가 5년이니까 2021년 초에 임명이 됐으니까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 4월달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이제 SEC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트럼프 정부에서 뭐 게리 겐슬러가 잠시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러날 경우에, SEC 위원장이 물러날 경우에 이것은 리플 회사와 또 리플 XRP 이 코인 이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만 해도 그것으로만도 리플과 리플 XRP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겠죠. 뭐 게리 겐슬러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물러나게 될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은 SEC가 모든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정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그 암호화폐 소송을 엄청나게 걸어놨죠. SEC가요. 엄청난 인심을 잃게끔 뭐 거래소들이니 암호화폐 회사들이니 수도 없이 많이 지금 소송을 걸어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에게 지지 않으려고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했는데, 이런 사건들을 바로 정리해야겠죠. 자기들이 소송을 걸어놓은 그 수많은 사건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SEC가요. 자, 정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원만하게 다들 잘 합의를 해서 그 소송 당한 회사들이나 또는 거래소들 그런 곳들에게 별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이런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그러니까 이제 이 SEC로부터 이제 소송을 당한 곳들의 대표 주자인 이 리플 측에게 SEC가 저자세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동안 엄청 다들 뭐 그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탄압을 하고 그 관련자들을 뭐 다 감옥으로 보낸다는 등 뭐 두들겨 패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SEC 게리 겐슬러에게 있어서 그 어심,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이 쏠리고 있는 쪽으로 게리 겐슬러는 나갈 수밖에 없죠. 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뭐 자기의 군주가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대선을 치러야 되고 또 그런 정책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게리 겐슬러 그 하수인이 중간에서 제멋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SEC 측에서 이제 리플 측에 저자세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리플 측의 엄청난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플 투자자들이 엄청난 승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역전 신호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요. 자, 그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